좀 할게요. 화면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전자책 러닝메이트 4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저 소개 간단히 하고요. 또 처음이니까 전자책이 무엇이고 전자책의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러닝메이트 운영 계획, 그리고 간단히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분,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셨거나 고민하고 있으신 부분, 어떤 전자책을 쓰고 싶은지, 왜 전자책을 쓰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어, 짧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업데이트를 했는데, 저는 노메세드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지 않는다. 맨날 이 멘트가 이제 단골 멘트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진 않았고 휴직을 했습니다. 휴직을 해가지고 2년 동안 테스트를 했어요. 내가 온라인으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2020년 11월에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크몽의 문서 편집 전문가도 한번 등록해가지고 문서 편집해주는 일도 해보고 해외 구매 대행도 해보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봤어요. 아무튼 이거 외에도 카카오톡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뭐 오지큐 마켓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막 그런 거 다 해보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튼 온라인 부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해봤습니다. 블로그 원고 알바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제 요거뿐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 비즈니스 인플루언서 20위권에서 활동하고 있고, 블로그를 통한 월 수익은 한 300만 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몽의 편집 전문가는 뭐 이렇게 활동을 했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해외 구매 대행도 했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하지 않지만, 망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일부러 중단한 거라서, 저랑 이제 성향이 안 맞아가지고 중단한 건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었어요. 이 문서 편집이 하는 거 이런 것들 하면서도 이제 사람들이 엄청 사소한 요구들이 많은데 그런 거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배우고요. 해외 구매 대행은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대행해가지고 판매를 해주는 건데 내가 보지도 않은 물건을 어떻게 판매할 것이며 그럼 어떤 물건을 골라야 될 것이며 그리고 중국에서 한번 들어오는 이제 배송비가 많이 드니까 뭐 객단가를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 국내에서 창고에 보관하기 힘든 어떤 그런 좀 큰 물건을 판매하는 게 리스크가 크지만 한 개를 팔았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도 크다. 이런 것들 많이 배웠거든요.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전 재밌었던 게 이때 제가 판매했던 상품 중에 전 정자도 팔았었어요. 정자. 우리 흔히 이렇게 야유지, 그러니까 뭐, 정원 같은 데 가면 있는 이런 모양의 정자 있잖아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쉬는 이런 정자.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한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팔아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리긴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해봤었고, 그다음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이 한 줄을 쓰기 위해서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상품을 모두 체크를 해봤거든요. 100, 정확히 183개의 상품이 있더라고요. 판매하는 상품 중에.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팔았고, 평점도 제일 높고, 후기도 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1위라는 영어를 여기에 좀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고, 전자책은 지금 현재 저는 4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블로그 리빌딩 188페이지, 그리고 카카오비 노하우, 블로그 마인드 세팅, 모임 창업. 이거는 3기 때 했던 거고, 요거 1기 때 했었고, 이거는 제가 2개는 혼자서 했던 거예요. 전럼에 1기 때 했고, 전럼에 3기 때.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를 알려주는 블로그 러닝메이트 9개 기수 현재까지 운영했고, 전자책 러닝메이트는 3개 기수 운영했고, 이번에 4개 기수 운영하고 있고, 생활 습관 키우는 거, 미라클 모닝, 독서, 운동하는 모임인 갓생 러닝메이트를 현재 지금 5기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고, 해왔던 일들이고, 하고 있는 일들이고요. 어,
앞으로는 저는 계속 이 멘트가 바뀌는데, 저를 표현하는 멘트가 바뀌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식이 아닌 행동으로 라이프 리빌딩을 지원하는 코치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제 한 줄 소개입니다. 왜냐면은 지식을 안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식을 알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내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만 많고 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일단 행동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책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전자책이란 무엇인가? 다 아시죠? 아시니까 만드신다고 하시겠죠? 두산백과에 나온 정의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 매체에 기록해서 서적처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서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보든가, 뭐 태블릿을 통해서 보든가 그런 모바일 기기, 어떤 기기들을 통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파일이죠. 파일이고, 여기 장단점까지 적어져 있던데, 가격이 저렴하고,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정의에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 전자책이 더 비쌉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종이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필요한 부분만 별도 구입이 가능하고, 예전에 좀 정의된 것 같죠? 출판사 입장에서도 제작비와 유통비를 절약할 수 있고, 맞고요. 업데이트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것도 맞죠? 판매하는 형태를 이제 PDF로 전달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그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주는 형태로 판매를 하면은 내가 거기다 업데이트를 하면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그 링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업데이트된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책이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책은 이런 거다라는 개념을 간단히 살펴봤고 전자책의 장점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장점 네 가지를 좀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생산자가 되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소비자잖아요. 지금까지 뭐 책을 쓴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허들이 높은 일이었고, 그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자책은 허들이 좀 낮죠? 그래서 나도 이제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린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쓴 책만 읽었던 소비자였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생산자가 무조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노동자가 되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블로그도 노동자죠, 블로그. 블로그는 잘 그 구조를 따져보면은 우리는 네이버의 노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상품을 팔지 않고 블로그 활동만으로 수익화를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 블로그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블로그를 통해서 나의 어떤 상품을 잘 팔릴 수 있게 만들어야 부의 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되는 경험을 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식이 정리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전자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자 하는 생각이 계속 있으셨고, 이번에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전자책을 이번 기회에 쓰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자책을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있으시겠죠? 아니면 없으면 이번 과정을 통해서 뭐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찾으려고 하시는 생각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내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식은 이제 내가 남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로 표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진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자책을 쓰게 되면 이게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를 해야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지식,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뭐 어떤 활용 방법, 사례, 막 이런 것들까지 다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책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내 지식이 정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의 지식이 되니까 내가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블로그에 관련된 전자책을 쓰면서 블로그에 관련된 지식을 이제 어떤 걸 물어봐도 다 답변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모임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모임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모임 창업의 장점에는 뭐 6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가 있는데요. 이 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책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한테 완전히 체득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정리되는 장점이 있다. 성장하는 거죠. 나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만드는 거니까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패시브라는 의미가 이제 소득의 이제 어떤 그 방법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액티브 인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 소득이 있죠. 액티브 인컴은 내가 이런 신체적인 노동이나 어떤 노동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의미하는 거고 패시브 인컴은 내가 어느 뭔가의 상품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팔리고 이거를 또 추가 생산하거나 하는데 별도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만 놓고 얘가 자동화돼서 팔리기만 하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자본이 많으면 시드머니가 많으면은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만으로도 패시브 인컴이 되는 거죠. 이자 장사를 해가지고 이자를 벌어먹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근데 그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기 전까지는 내가 패시브 인컴을 다양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자책이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뭐 출간을 하려면 뭐 찍어낼 필요도 없고 그냥 파일이니까 복제가 무한 복제가 가능하니까 누군가 구매하면은 또 크몽에 등록하면 크몽에서 그 PDF 파일을 자동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매자와 사실 큰 소통이 필요하지도 않고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인컴 돈을 벌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그 독서선책님, 이용현님으로 지금 참가하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판매가 생각보다 잘 일어나지 않아요. 책을 쓰긴 쓰는데, 생각보다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게 안 팔릴까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책들을 읽다 보니 이거를 제가 세팅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치 사다리를 세팅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제가 전자책 이번에 러닝메이트에 저도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지. 근데 이번 케이스 참여하신 분들은 어 이게 시간이 저희가 엄청 그렇게 여유롭진 않기 때문에 막 엄청 이렇게 심사숙고해가지고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라도 한번 해보는 거 그런 거를 목적으로 일단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책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뒤에서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사다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전자책 장점이 많거든요. 장점이 많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전자책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워낙 전자책 파는 분들 많잖아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들 나도 전자책 언젠가 한번 써야지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지금 오시게 된 거겠죠. 이렇게 장점이 많으니까 다들 쓰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꿈을 꿉니다. 이렇게. 그래, 전자책을 내가 쓰기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자창의 초사고 글쓰기? 이 전자책 한 권인데 29만 원입니다. 이 전자책 한 권에.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채팅창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군요. 아, 공짜로 적용되는 거 읽어보셨군요. 맞아요. 그 자청이 또 마케팅의 황제라서 그 인스타그램이랑 이런데 29만 원짜리 무료로 뿌린다고 엄청나게 광고해 대더라고요. 아무튼 이걸 이렇게 29만 원짜리 파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그 구매 수량이 있잖아요. 6,207개를 팔았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29만 원, 6,207개, 18억입니다. 전자책 한 권으로. 파일 하나를 만들었는데 18억의 수익을 거두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순수익이 역행자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역행자라는 책이 이제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올랐지만 만부 팔렸을 때 15,000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각, 그게 더 많이 벌었으려나요? 근데 또 출판사에 또 인쇄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게 더 잘 팔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이제 꿈이죠. 나중에 나도 이렇게 전자책을 쓰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책을 하나 발간할 수 있겠지. 근데 또 이것도 조작일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이 책은 푸드프라는 자청의 플랫폼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인지 진짜인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인 것 같긴 해요. 많이 팔리긴 팔렸겠죠.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제가 3기에 모임 창업 노하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도 이거 또 책을 펴고 나서도
후회를 많이 했어요. 제목 진짜, 와, 야, 이런 제목의 책을 누가 사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돈도 버는 모임창은 나오고, 이거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약간 그런 내용인 거죠. 뭔가 구미가 확 땡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써놓고 보니까 제목이. 그러니까, 아, 이게 제목부터 잘못 지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기수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들 이외에 그냥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 한 분 구매해 주셨습니다. 한 분. 근데 제가 이 가격도 높게 측정했어요. 62페이지밖에 아닌데 19,000원에 팔았거든요. 이거를 쿠몽에서. 근데 한 분이 구매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근데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책을 썼는데 좀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케팅적인 요소를 내가 좀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모집 기간이랑 끝나고 나서 제가 마케팅과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느껴지는 게 많긴 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안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세팅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견을 좀 조율하면서 이번에 현재까지 순수고 한 명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기수의 운영 목표는 지난 3기에는 여기에 가치를 많이 뒀어요. 생산자가 되는 경험을 해보는 거,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 있는 흩어진 지식을 정리하는 거. 요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번 한 번에 이 전체 사이클을 돌려보면 분명히 또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다 보면은 분명히 그 중에서 좋은 책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경험을 하는 게 우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저는 벌써 네 번째인데, 네 번째여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책을 쓰는 것과는 별개로 마케팅을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기부터는 비용을 제가 그 대신 이번에 올렸죠. 3기 때 2만 원이었거든요, 참가비를. 근데 4기 때는 지금 3만 원 올려가지고 5만 원이고, 거기에 이제 예치금까지 제가 보증금까지 넣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좀 더 강하게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기수에도 그 완주를 못 하셨던 분들이 완주를 못 하신 이유도 약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에는 4기부터는 돈과 가치 사다리 요거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거를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당장 가능하신 분들은 내일부터고 그 다른 분들도 이번 주 내에 주제에서 목차 정하는 것부터 같이 이제 저랑 1대1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세팅을 할지 블로그 다 가지고 계시니까 블로그에 글을 어떻게 써가지고 이 퍼널을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이 가치 사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은 이거예요. 이게 마케팅 설계자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요. 러셀 브런슨이라는 사람이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게 지식 판매하는 사람들, 책을 쓴 저자, 강연하는 사람, 코치, 컨설턴트들의 가치 사다리를 의미해요. 이 가치 사다리라는 게 뭐냐면은 가치가 지금 여기서는 책이 제일 낮아요. 그쵸? 책이 제일 낮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들이 유입되기 제일 쉬운 터널, 어떤 통로죠. 일종의 통로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이 가치를 제공해주고 여기로 이제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객단가가 높아지겠죠? 객단가가 높아지는 상품을 올려요. 그럼 여기서 또 만족을 한 사람들을 그 다음 사다리로 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가지고 오프라인 강의를 하든가 세미나를 해가지고 이 행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찐이다. 이런 걸 느꼈다. 그래서 이 사람 걸 내가 완벽히 마스터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마스터마인드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이제 참가비를 엄청나게 올린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한 100에서 200만 원까지 가는 그런 상품들이겠죠. 그래서 이 가치 사다리를 넘기는 거를 기-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당연히 이제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상품들이 현재는 없잖아요. 현재 독서사책님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것과 유사한 형태 그리고 다른 많은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퍼널이 뭐냐면 이 밑단계가 전 하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료 전자책이거든요. 무료 전자책. 이 무료 전자책은 제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은 이 전자책을 판매를 하기 위한 미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낼 거는 이거거든요. 이 책을 낼 건데, 이 책으로 그 모객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진짜 약간 핵심적인 내용이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원하는 정보를, 가치를 담은 일종의 요약본 같은 소책자를 하나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이 책에 대한 기대감이 들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가치를 얻은 사람들이 여기로 넘어올 수 있는 이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독산책님 지난번에 했듯이 우리는 그냥 책을 우리는 막 이 책 사라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검증이 하나도 안 된 사람한테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뭐 맛배기도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책을 사라고 하니 누가 사겠냐라는 거죠. 저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쓴 전자책은 안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자책을 쓰는 이건 독서관책님이 블로그를 제가 둘러보니까 잘 하셨던데 전자책을 쓰는 과정을 담으셨잖아요. 처음에 나 이 전자책 이제 쓴다. 언제 나온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것부터 그 다음에 그 전자책을 작성하는 예를 들면 나의 수고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의 노력이라든가 나의 열정 같은 것들도 계속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나의 캐릭터를 계속 이제 블로그에 드러내주고 나중에 블로그로 어쨌든 홍보를 하긴 할 거니까 그런 과정들을 이번에는 약간 과제처럼 제시를 해가지고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이걸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성과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가치 사다리를 세팅하기 위한 이 퍼널 세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책을 내고 이 소책자를 내는 것까지가 저의 목표이긴 한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또 쓰다 보면 전자책 쓰다 보면 또 어려움도 많아가지고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의 목표는 이것까지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 이제 1기와 3기 때 전람회를 운영했을 때 전자책을 내셨던 분들이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처음에 하셨던 이 쿠어스님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전자책만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이분의 전자책은 지금 꾸준히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에 쓰신 건데 올해 한 200만 원 정도까지 팔리셨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제랑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신 거죠. 엔화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엔화가 엄청 저점을 찍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엔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이 책에 대한 수요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 원 정도 뭐 팔리셨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이제 대부분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들이 많았었고 부업에 대한 책들도 많았었는데 이분 말고 이제 심장님 이분도 좀 잘 팔렸는데 이분은 그 채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케팅을 했어요, 본인이.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발간 초기에 이렇게 좀 그 많이 팔았어요. 발간 초기에. 근데 그 이후로는 좀 떨어졌겠죠? 그 이후로는 떨어졌는데 발간 초기에 그때가 이제 가장 큰 기회니까 그때 이제 마케팅을 미리 세팅을 해가지고 좀 많이 판매를 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지금은 일단 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그 출간을 완료를 하셨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전럼의 4기 운영 일정을 이렇게 표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오늘이 이제 OT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내일부터 이제 주제 결정이랑 목차 작성 그리고 1대1 코칭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후에 주제 결정하는 것들에 대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제가 어떤 표를 제시를 해드릴 건데 그것들을 좀 한 번 정도씩 생각을 해보시고 주제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 결정하고 이때까지 원래는 제가 주제 결정을 이날까지로 그 안내를 드렸었는데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제랑 목차를 좀 더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짜놓고 그 다음에 글 쓰는 거는 진짜 빨리 파파박 내가 목차를 생각한 대로 파파박 써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좀 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좀 노력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차가 좀 완벽하게 짜지면은 논리나 이런 구성들이 좀 어색하지 않아지니까 글을 쓸 때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그 블랙홀에 빠져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래가지고 이제 글을 쓰다가 이제 막,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무슨 내용을 써야 되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전자책을 완성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기간 동안 내일부터 해가지고 시간이 가용하신 분들 1대1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다음에 또 그 이야기를 나눈 걸 기반으로 채팅방에서 이렇게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목차를 빨리 뽑아내고 최대한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게 이제 책으로 바로 책의 내용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차에 1대1 코칭을 추가를 포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이제 주제 결정한 거에 대해 가지고 주제를 각각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자책 작성을 그래서 9월 4일부터 할 거예요. 9월 4일부터 지금 2주 생각하고 있거든요. 2주에다가 원래는 딱 2주만 하려고 했는데 17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틀을 좀 추가했어요. 이틀 추가해가지고 19일까지는 이거는 최종본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종본. 전자책 최종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어 전자책의 수량부터가 이제 또 고민이 되시겠죠. 내가 쓸 내용이 좀 많다 그러면은 고민이 되실 텐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1, 2, 3, 4, 5, 6, 7, 14일에다가 16일이거든요. 16일. 근데 여기에 이제 두 장씩 하루에 두 장씩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32장이잖아요. 32장이면은 크몽에 이제 전자책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원래 20장 이상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5장만 써도 사실 전자책을 발간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나는 쓰고 싶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 더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그럼 그렇게 되면 이 이유 과정을 같이 못 하거든요. 그 전자책을 등록하고 뭐 상세 페이지 만들고 이유 과정을 같이 진행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전체 사이클을 못 돌려보는 거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길을 모아가지고 진짜 나의 어떤 걸작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그런 걸작을 만들 거야라는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런 도전을 하시면은 엄청 어려운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 커리큘럼을 맞춰서 하려고 하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딥하지 않고, 딥하지 않게 약간 라이트한 느낌의, 사실 전자책이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팔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트한 느낌의 그런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좀 내일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9일까지 최종본까지 이제 작성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매 주마다 주간 회의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는 이제 이 순서를 제가 반대로 넣어놨네요. 이때는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디테일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날에는 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 애매하네요. 이게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이건 기회가 되면 제가 만약에 주간회의 때 이야기를 다 못 드리면 주중에라도 정보를 좀 요약하고 정리해가지고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가능하면 이때 전달을 많이 할게요. 등록 방법 플러스 마케팅 방법까지. 이때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때도 부족한 부분들 좀 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요일 20시에는 계속 회의가 있다. 이 미팅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일부터 4일까지 등록을 하고,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어, 이거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8일부터, 이날부터가 이제 추석이니까, 이때 추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날까지가 맥시멈인데 일찍 뭐 고향 가시는 분들 있고 하실 테니까, 이날이 마지막 날이지만, 안 되는 분들은 이날까지 최종적으로 하는 걸 저는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수의 목표가 추석이 되기 전에 전자책을 무조건 내겠다라는 게 목표였었으니까, 이, 맥시멈 이때까지 해가지고 완료를 짓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신가요? 따로 없으신가요? 네, 따로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책을 만드는 전체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자책을 작성할 주제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주제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목차를 이제 뽑아놔야 됩니다. 목차를 뽑아야 내가 거기에 이제 살만 붙여서 내용을 연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목차 결정이 이거 두 개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주제는 이 책이 팔릴지 안 팔릴지에 대한 거를 결정하는 요소이고, 이 목차는 내가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논리적인지 안 논리적인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내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에 채워야 될 내용들을 가져와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차까지 뽑은 다음에 이제 분량을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글을 쓰다 보면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가지고 글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좀 내가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한 내에 글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를 하면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이미지 넣고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등록하고. 이렇게 여섯 개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전자책 주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그 전자책을 등록을 하는 플랫폼으로 일단은 크몽을 선택을 했어요. 크몽을 선택한 이유는 전자책 시장에서 꽤나 대중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크몽을 선택을 했는데 플러스 이제 유페이퍼라는 곳이 있어요. 유페이퍼. 이게 두 개가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크몽에서 판매되는 전자책은 책이 아니에요. 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책에도 뒤에 보면 바코드가 찍혀 있거든요. 책에 바코드가 찍혀 있어요. 그게 이제 책의 ISBN이라고 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 발급을 받아야 이게 전자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공적으로 인정을 받은 책이 되는 거죠. 근데 크몽에서 판매하는 전자책은 그냥 지식을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을 판매하는 건데 지식을 판매하는 형태가 그 텍스트일 뿐이에요. 텍스트로 내 지식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책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근데 유페이퍼라는 이 사이트는 아마 1,000원이었을 거예요. 1,000원을 주면은 이 ISBN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ISBN을 발급받으면은 여기서 또 그, 뭐 교보문고나 예스24나 이쪽에 제휴되어 있는 그 대형 서점들에서도 검색을 하면은 검색이 되고 판매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엔화투자 글을 쓰셨던 그 쿠어스님이 크몽에 등록을 같이 해도 돼요. 같이 해도 되는데 크몽에 등록 안 하시고 유페이퍼에 먼저 등록을 하시고 ISBN 받으셔가지고 그 판매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크몽에서 판매 안 되지만 온라인에서 이제 검색하는 사람들이 엔화투자 이런 걸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대형 서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구매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등록을 두 군데 다 하셔도 된다. 저도 이번에 그 3기 때 출간했던 거는 크몽에도 등록하고 뉴페이퍼에 등록하고 두 곳에 다 등록을 했습니다. 네. 여기 뭐 비용 1,000원 드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 근데 여기에 그냥 그 ISBN 발급 안 하고도 등록은 가능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구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주제는 크몬 등록 기준으로 일단 해볼게요. 거기가 좀 약간 깐깐하거든요. 그 전자책을 판매하는 그걸 보는 게. 그래서 크몬에 등록한 전자책이 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자료 모음집도 판매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엑셀도 판매가 가능, PPT 어떤 그 소스도 판매가 가능, 템플릿도 판매가 가능하고요. 사람들이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자료도 판매가 가능하고, 뭐 판매 가능한 전자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뭐 모든 분야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여기 라이프가 또 들어가니까 라이프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실무 지식, 소설이나 에세이도 되는 거니까 대부분 다 된다고 생각하겠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주제는 대부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결정할 때 혹시 이미 주제를 결정하고 결정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다 생각은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나는 블로그에 변화되는 검색 결과에 대한 전자책을 써야 되겠다. 저는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분야에 대해 써야 되겠다. 목차나 이런 건 짜보진 않았지만 그쪽에 대해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호동구님 결정되어 있으신가요?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 마이크 켜고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호동구님 대략적인 주제 선정했고 네, 뉴스님도 하셨고 옥선한책님도 돼 있으시죠? 네, 미소블리님 고민 중이시고 윤프로님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고민 중이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아직 고민 중에 있다라면은 코칭을 좀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화 시켜가지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결정할 때, 제가 이거는 마케팅 설계자가 아니고, 그,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브랜드 버처드라는 사람이 쓴 그거에서 지식 판매를 할 때 내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을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어 놓은 걸 제가 종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를 선택할 때는 이거는 근데 전자책에 딱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메신저가 되려고 내가 어떤 지식 판매를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선정해야 되는 주제에 대한 건데 이거는 크게 고려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더 배우고 싶어 하는 분야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한 전자책을 쓰면 내가 더 공부가 많이 될 테니까요. 그런 걸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영감이나 교훈을 줄 만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지식 또는 남을 도우면서 일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예를 들면 그 독서관책님은 그 감정평가 하시는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자책을 이제 또 쓰시면 되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전자책을 활용해가지고, 아까 제가 그 가치 사다리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가치 사다리로 내가 다음 상품을 예를 들면 또 만들 계획이 있을 때, 그 상품으로 넘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전자책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연결 관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전자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만들 이 상품으로 넘길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요걸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걸로 주제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고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고객을 좀 특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어체도 그렇고요. 그 표현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판매하고자 하는 대상이 메인층 예를 들면 20대, 30대 층이다. 그러면 글을 좀 라이트하게 쓰는 게 좋겠죠. 근데 막 50대, 60대 층이 대상이다. 그러면 약간 좀 진지하고 차분한 어조로 쓰는 게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대상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걸 좀 더 결정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쓴 전자책을 통해 가지고 가장 혜택을 받을 고객은 누구인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의 검색 결과에 대한 거라면은 블로그 검색 로직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방문자 수가 확 떨어지거나 어떤 마이너스 요인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의 그 고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할 고객은 누구인가? 기존에 이거 방문자 수 많아져가지고 돈을 30만 원 벌고 있었는데 방문자 수 떨어져가지고 10만 원밖에 못 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다시 방문자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돈을 좀 지불하고서라도 이런 걸 배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막 답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써 내 전자책의 주제가 좀 더 디테일하고 대상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고객 페르소나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이렇게 한 명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전자책을 쓰는 거죠. 전자책을. 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됐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더라고. 첫 번째는 이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해야 되고, 세 번째 이거 해야 되고, 네 번째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필요하면 말투를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더 배움이 더 필요한 고객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배움이 더 필요한 사람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가? 예를 들면 이것 내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좀 약간 중견기업이고 누군가
마케팅을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과가 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마케팅 그 대행을 해주는 블로그 대행을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블로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마케팅 대행사들을 내가 상대로 이 전자책을 좀 팔면은 그 사람들은 큰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게 되니까 내가 돈을 그 객단가를 좀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객을 좀 특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 2번을 하면서 3번도 어느 정도 비슷한 관점으로 흘러갈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려워하고 있지?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한 예를 들면 글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주택자인데 갈아타고 싶거든요. 근데 갈아타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1주택자 갈아타기를 할 때 어떤 매물을 살펴봐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물론 그런 책들이 이미 시중에 많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이 정보를 찾는 것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더 알고 싶은 게 뭐냐? 검색하는 단어, 키워드.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은 나중에 내가 마케팅 퍼널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내 그 전자책을 홍보하려면은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키워드로 내가 블로그에 파워가 있으면 그 키워드로 내 글을 노출시켜서 나의 전자책 퍼널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목록을 그 정리해가지고 그 라이프리 빌딩 연구소 카페에다가 전자책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어, 어떤 주제를 결정을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죠. 고객이 싫어하는 일. 고객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쉽게 해주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생각을 정리하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고객이 정의가 다 됐으면은 그래서 주제를 결정했으면 이 사람한테 이제 솔루션을 줘야 되잖아요. 솔루션을 줘야 그러니까 이 고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니까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고 그게 이제 전자책의 메인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전자책의 메인 내용을 구성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나만의 스토리 선택하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 이거는 책에 너무 많이 포함되면은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엄청 긴 내용의 책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통상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서나 뭐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통상 초반에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초반에 관심사를, 이목을 확 끌어당길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설득의 심리학 이런 거에서 보면 권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을 이 사람이 이미 겪었다라는 내가 이미 겪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아,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면 내가 진짜 이걸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책에는 많이 포함되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한 30페이지짜리 작성한다고 하면 한 3장, 4장 이 정도 작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의 어떤 캐릭터를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이 초반에 좀 포함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또 마케팅을 할 때도 같이 포함돼야 되겠죠. 내 책을 홍보할 때 왜냐면 내 책을 읽기 전부터 나에 대한 신뢰도를 좀 구축해 나가야 되니까 마케팅을 할 때도 이걸 활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해결법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전자책의 메인 내용이고
나의 목차를 구성하는 내용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지식 판매 전체여가지고 고객이 나에게 정보를 줄 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선택한 건 지금 읽기거든요. 읽기. 그쵸? 전자책을 읽는 걸 통해서 정보를 얻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전자책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거쳐야 할 단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자책을 쓸 때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몇 개, 몇 개, 몇 개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면은 내용을 채우기가 쉬워요. 지난번에 제가 쓸 때도 모임 창업에 대해서 쓸 때도 모임 창업의 장점 6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한 장점들을 쭉 적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그냥 써요. 이렇게. 그리고 모임 창업 단계, 뭐 7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주제를 정한다. 두 번째, 사람을 뭐 모집한다. 세 번째,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들을 이제 적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적으니까 책이 쉽게 써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솔루션을 정할 때는 그다음에 이 내부 내용을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어, 첫 번째 단계 뭐 주제를 정해라. 그러면은 주제를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는 뭐 몇 가지가 또 있다. 그리고 사례, 내 사례. 내가 사례를 적용해 봤을 때 이런 요구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 방법, 사례 이런 것들 적는데 그러니까 통상은 음, 말이 좀 새는데 하버드 글쓰기 법칙에서 가장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쉬운 가장 단순한 원칙 오레오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오레오 법칙. 오레오 법칙. 이게 뭐냐면은 주장을 해요. 오가 오가 오피니언이거든요. 주장. 내가 예를 들면은 나는 모임 창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주제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생각한다. 주장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리즌 이유를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거야. 그 다음에 이그젠플, 사례를 듭니다. 뭐, 여기서 사례를 들 때는 내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사례로 포함을 해도 돼요. 근데 신뢰도를 높이려면은, 뭐, 둘 다 신뢰도가 높겠죠? 내가 직접 해봤을 때, 이런 경험들이 생겼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먼저 해결했어야 됐고, 이게 잘못되니까 그 다음 것들이 다 잘못되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그걸 보면은 이걸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제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나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레오 법칙을 좀 생각을 해두면은, 글을 쓸 때, 이런 흐름으로 플로우로 쓰면은 어떤 한 장이나 문단을 내가 조금 쉽게 구성할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 한 장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또 이게 또 세 개로 나눴을 때 여기 내부도 또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글 쓰는 게 이제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솔루션을 제공할 때는 좀 아예 내가 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더라도 그냥 확 나눠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역행자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역행자 책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역행자의 길을 걷는 7가지 단계. 첫 번째, 자의식 해체. 뭐, 두 번째, 정체성 확립.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의 흐름을 사람들이 좀 이제 플로우를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글을 쓰면서 아마 좀 더 알아가시겠죠? 그다음에 목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목차를 구상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내용을 채울 수 있겠다 없겠다를 떠나서 이 목차의 논리의 뼈대가 명확해야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부족한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채워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쓰다 보면 목차를 내가 1, 2, 3, 4, 5, 6, 7 써놓고 보면은 1장은 엄청 크고 2장은 좀 작고 3장은 작고 또 4장은 엄청 크고 이렇게 해도 돼요. 저도 지난번에 책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거 좀 어떻게 더 쓰지? 말하면서 그때부터 목차를 또 고민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양이 적으면 적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다. 한번 내가 정했으면은 거의 그대로 거의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목차를 잘 짜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목차를 짜는 게 좀 어려우면은 생각나는 거 다 써보세요. 주제. 내가 어떤 주제를 결정했으면 여기다 쓰면 좋은 내용들. 다 정리를 한번 해보고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죠. 여기다 주제를 적어놓고 뭐 이렇게 파생해가지고 요거 적어놓고 이렇게 또 파생해가 이렇게 다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 있는 걸 보고 하나씩 내가 순서를 뽑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논리적으로 잘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뽑아가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코칭을 제가 1대1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 제가 뭐 이런 글쓰기나 책을 만드는 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책 4권도 내고 책도 제가 좀 여러 권 읽었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최근에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을 드리지 않다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우리가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챗 GPT를 활용하세요. 어, 원래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한번 라이브로 해볼까요? 벌써 56분이네. 시간 별로 없는데. 전 챗 GPT 안 쓰고 구글 바드를 좀 많이 썼었는데 구글 바드로 한번 해볼게요. 주제를 뭘로 해볼까요? 음, 제가 예전에 이걸 해봤었는데, 이렇게 보요. 동기부여, 나는 전자책을 작성하려고 해. 주제는 동기부여야. 제목을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진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가 이렇게 막 당신의 꿈을 이루는 100가지 동기부여법, 동기부여의 힘, 당신의 인생을 바꿀 10가지 비결,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제목부터 우리가 저장하진 않겠죠? 그러면은, 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제목이, 이 제목이 마음에 든다. 혹시 이 제목에 맞는 목차를, 목차를 알려줘. 이렇게 볼까요? 혹시 질문 이상하네요. 그럼 이렇게 얘가 알려줍니다. 동기부여의 중요성은 뭐다? 동기부여를 높이는 방법은 뭐다? 유지하는 방법은 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동기, 동기부여란 무엇인지 뭐 500자로 작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차였잖아요. 그러면 얘가 써줍니다. 동기부여는 뭐다. 내적 동기부여, 외적 동기부여로 구분되고 뭐 이렇게 하면 막 써줘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내가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좀 긁어다가 이렇게 쓰고 전체적인 포맷을 완성하고 하는 데는 얘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거든요.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예를 들면 이게 이 부분이 조금 좀 약한데 더 지금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5가지로 구분해 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목차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제가 모임 창업 노하우 그 전자책을 쓸 때 그 챗GPT 구글 바드의 도움을 받았었어요. 물론 세부 내용은 제가 다 보완해가지고 했지만은 전체 틀을 잡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나중에 이게 또 하나의 이게 반복되면요 챗GPT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챗GPT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작성하는 방법. 이것도 또 하나의 또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량을 판단해야 됩니다. 좀 여기서부터 좀 빠르게 이거는 그 제가 이 자료를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은 좀 짧게 할게요. A4 기준 세로 20장, 가로 20장 정도 쓰면 되는데 뭐 줄간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맞춰 놓고 제가 양식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맞춰 한글 쓰실 분들은 한글 쓰고 워드 쓰실 분들은 워드를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썼던 거란 말이에요. 기준에 맞춰가지고 썼던 거예요, 이게. 어,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처음에 글을 초안을 썼을 때 32장인가가 나왔어요. 32장. 근데 여기서 이미지 이런 것들 있죠. 뭐 전혀 사실 관련 없는 이미지 넣지 말라고 그러고 이미지에 반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간지도 막 이렇게 한 장씩 추가해가지고 간지도 넣었죠. 막 간지도 넣고 이렇게 이미지 넣고 내 거 막 내가 했던 거 이미지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페이지가 62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32장이었던 게 2배로 늘어났어요. 62장으로.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한 30장 정도만, 내용으로만 30장 정도를 쓰면 이미지 추가하고 편집하고 하면은 한 40장, 50장까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양반이에요. 저는 양반인 게 제가 이거를, 어떤 다른 분 것도 한번 봐봤었거든요. 이건 뭐 이분의 블로그를, 이분의 그걸 보면은 저는 줄 간격을 이렇게 굉장히 이게 생각 빡빡한 거예요, 이게. 이분 보면,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 줄 간격 보이시죠? 이 한 장에 들어가 있는 글이 몇 개 되지가 않아요, 이게. 근데 이게 139페이지짜리 전자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 포맷에 맞춰가지고 썼으면은 한 80장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뻥튀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뭐 저는 정직하지 못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뻥튀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20장만 채우면은 한 40장까지는 그냥 만들 수 있다. 일단 그 제공해주는 양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글의 목차를 결정하신 다음에 아, 이거 내가 분량을 한 30장 정도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거꾸로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16일 동안 아까 17일, 16일인가 17일 동안 써야 되니까 30장 정도 쓰려면 하루에 2장 써야겠죠. 주말 포함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2장만 쓰면 돼요. A4 2장. 이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30분 1시간이면 쓸 거예요. 이 2장 쓰는데. 그러니까 목차만 제대로 짜여져 있으면은 초안을 쓸 때, 그러니까 내가 막 내용을 완벽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30분에서 1시간이면 또 후다닥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어떠신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제가 너무 쉽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뭐, 고통스러우긴 고통스러울 겁니다. 아무튼 근데 2장 정도, A4 2장 정도 쓰면은, 근데 16일, 17일 됐을 때 완성이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 3장 정도, 30장 정도 써야지라고 생각하면은, 하루에, 2.5장 쓰면은 20일, 그러면 10일이면 25장을 쓰잖아요. 나머지 기간에 뭐 좀 퇴고하고 내용 보완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한 40장 정도짜리 전자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쓰셔도 당연히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작성을 합니다. 아까 이렇게 해서 내가 총 수량을 이 정도 써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나눠가지고 작성 분량을 결정을 해야 되죠. 하루에 내가 최소한 써야 되는 게 최소한 하루에 내가 30장 쓸 거고 15일 동안 써야 되니까 하루에 2장은 최소한 2장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럼 무조건 당연히 2장 이상은 무조건 써야 돼요. 3장, 2장을 쓰든 3장을 쓰든 그러니까 작성이 잘 안 되는 날도 2장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네. 챕터 이게 순서대로 쓰는 거가 이제 좋기는 한데 이제 또 글에 따라 가지고는 어떤 챕터는 잘 안 나가는 챕터들이 있어요. 아, 이건 뭐 내용 쓸 것도 없고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그거를 너무 오래 잡고 계시지 마시고 작성이 쉬운 챕터를 먼저 쓰세요. 일단 양을 좀 채워놓고 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근데 챕터 앞쪽부터 챕터에 뭔가 막혀가지고 여기를 못 쓰면은 안 넘어가면 계속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롤로그를 먼저 안 써요. 오히려. 왜냐면 프롤로그가 이제 입장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목을 좀 집중시켜야 된다는 좋은 글을 써야 된다는 저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러면 글이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프롤로그는 오히려 나중에 쓰고 그냥 본문에 쓰기 쉬운 글부터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먼저 써버립니다. 그렇게 써야 뭐냐 나중에 이제 양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오케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썼다. 어느 정도 초안이 됐어. 그럼 이제 프롤로그 앞쪽 부분 좀 더 집중해서 써볼까 하면서 이제 그때 써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저는 좀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글을 작성하시면은 그 카페에다가 라이프리 빌딩 연구소 카페에다가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 자기가 글 쓴 걸 캡처를 해가지고 저 오늘 이만큼 썼습니다. 모자이크 하셔도 돼요. 뭐 내용 다 보이면 안 되니까. 모자이크 일부 하셔가지고 이만큼 썼습니다. 페이지 수 인증을 해주시면은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매일매일 기록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공유를 합니다. 오늘 어떤 분 쓰셨고요. 어떤 분 안 쓰셨고요.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안 쓰세요? 더 열심히 쓰세요. 이렇게 채찍질도 하고 누군 잘 쓰셨습니다. 엄청 빠르시네요. 이렇게 칭찬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달려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쓰고 나면은 초안을 다 쓰고 나면 퇴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퇴고가 완료되면 상품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상품을 등록할 때는 이게 좀 또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런 그 3D 목급을 통해 서 책 표지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 썸네일이랑 제품 설명을 만드는데 이거 적는 것도 제가 이번에는 제가 그 공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기본적인 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후킹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스토리를 어떻게 본문의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어떻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여러분 책 다 쓰실 시기가 되면은 정리가 저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상세 페이지를 쓰실 때 너무 그 고민하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몽의 전문가 등록하고 서비스 등록하는 거. 이건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등록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혹시 지난번에 그 독서 선생님 지난번에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 처음 하셨던 걸 텐데 난이도가 어떠셨나요?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 어, 생각보다 저기 상세 페이지랑 뭐 3D 보고 이게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음,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같이 해볼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근데 어떻게? 이게 또 그 개별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이런 뭐 그런 거를 미리 해보신 분들은 빨리 갈 것 같은데 안 만들어 봤던 사람들은 좀 예, 이것도 그때 런 것들이 한 일주 있었잖아요. 뭐 맞아요. 등록하고 그 스케줄대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빨리 아, 하신 분들은 그게 뭐 한 이틀 안에 될 것 같은데. 네. 또 저희 진행 과정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좀 그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면은 어려운 부분이 왜냐면 제 말을 안 하면 저는 모르니까 음, 제가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언제든지 하시면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희망하시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또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소통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당장 이제 주제인 목차 결정을 해야 되고 코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은 개인적으로 좀 가용한 시간들에 대해 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당장은 뭐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내일 모레부터 하루에 뭐 한 분이나 두 분씩 해가지고 코칭을 해서 주제를 결정하고 목차를 짜는 것까지를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글을 쓰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는 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요. 주제 결정하면은 여기 색깔로 표시합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1일차 썼다 안 썼다 몇 장 썼는지 다 체크해가지고 누적 몇 장 썼다 이걸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그럼 뭐 이 뒤에 이제 상품과 초고 완료, 편집 완료, 전문가 등록 완료 이렇게 그 타임라인에 의해 가지고 쭉 체크를 해드리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이렇게 이 결과표를 만들어 놨을 때 초반에 뒤처지시는 분들이 나중에 따라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쭉쭉 치고 나가시는 분들은 막 가는데 좀 뒤처져가지고 이제 뒤처지는 거를 내가 뭔가 엄청 시간을 막 투자해가지고 하지 않는 한 앞서 나가는 사람들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초반부터 절대 이 내가 페이스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초반에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 고생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 제가 이거 엄청 좋아하는 호그 행동 모형인데 지금 이제 오히려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동기 수준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동기 수준이 초기에는 통상 높아요. 전자책을 쓰고자 하는 초기에. 근데 이게 이 포그 행동 모형이 X축은 능력이고 Y축은 동기인데 그리고 이 행동 곡선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라는 게 이 빨간 선 위쪽에 배치되어야 사람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X축은 하기 쉬울수록 행동 곡선이 낮아지니까 하기 쉬울수록 행동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능력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저한테는 예를 들면 전자책을 쓰는 게 저는 많이 써봤으니까 전자책을 쓰는 게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비해 가지고는 제가 행동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을 거고 저는 이쪽에 있을 거니까 그렇겠죠. 근데 동기를 보면은 동기가 강할수록 여기가 가까워지잖아요. 동기가 강할수록 가까워지니까 동기가 세면은 행동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동기가 낮으면은 행동으로 넘어가기가 엄청 어려워요. 여기 행동이 동기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은 이만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동기가 강하면은 이만큼만 가면 되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능력은 잘 안 변합니다.
능력은 잘 안 변하잖아요. 근데 동기는 엄청 들쭉날쭉해요. 오늘은 내가 동기가 충만해가지고, 와, 나 오늘 한 10장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동기 충만하면 10장 써집니다. 근데 어떤 날은 동기가 이만큼 떨어져요. 이만큼 약해요. 근데 그럼 능력 수준이 여기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행동을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기가 초반에 충만하니까 초반에 우리가 충만할 때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데 이 초반에 가지고 있는 동기를 가지고 나중에 할 행동 계획을 세우니 동기가 떨어졌을 때 이 행동을 못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내 능력이 변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꾸준히 이 동기가 떨어졌을 때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세팅이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막 내가 막 동기가 차오른다고 해가지고 나는 반드시 완성할 수 있다. 이건 아니니까요. 진짜 글이 안 써지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에는 행동을 작게 하세요. 그냥 일단 노트북 먼저 켜자. PC 먼저 켜자. PC를 켜세요. 일단 쓰든 말든. 오케이. 한 줄이라도 쓰자. 그래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진짜 딱 한 줄만 쓰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늘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 줄밖에 못 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인증을 안 하면 탈락되니까. 인증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진짜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한 줄밖에 못 쓰겠습니다. 한 줄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인증을 하세요. 근데 한 줄 쓰잖아요? 그러면 써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한 줄 쓰면 앉아가지고 한 줄 딱 쓰는 순간 아, 좀 더 쓰자 하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을 좀 잘게 쪼개가지고 힘드실 때는 일단 컴퓨터 먼저 켜자. 그 다음에 이거 뭐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한 시간이 좀 넘어버렸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간단하게 Q&A 하기 전에 간략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어떤 주제에 어떤 전자책을 쓰고자 하시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고자 하시는지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순서는 코동근이님, 그다음에 용현님, 뉴디스님, 미소벨리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코동근이님. 네, 들리시나요? 네. 아, 네. 저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블로그 글을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요. 애초에 좀 예전부터 전자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좀 글을 좀 쓸 때 자체 시작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 생길 그 지하철이나 이런 GTX 관련돼서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좋아질 지역들 아니면 이제 그렇게 쓰면 근데 너무 내용이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그 앞으로 GTX나 이제 새로 생길 지하철에 좋아질 지역 아파트는 찍지 않고 이렇게 지역 위주로 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용현님, 독서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전 독서 산책이고요. 저기 3기에 참여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감정평가사라 그쪽이, 지난번에 그걸 좀 범위를 좀 좁혀서 제가 많이 했던 걸 위주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썼는데, 이번에는 평가보다 약간 사람들이 더 관심 있는 공시지가, 공시가격, 뭐 기준시가 이런 걸로 지난번보다 분량을 좀 줄이고, 좀 단가도 좀 줄이고 약간 조금 범위를 넓혀서 좀 써볼 계획입니다. 네. 유디스님. 네, 저는 이번에 그 좀 가벼운 주제로 시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원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쪽 관심이 많긴 한데, 이제 그쪽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냥 일단 제가 지금 직업이 외국계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계속 거의 한 10년째 외국계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취업이나 이제 이직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제 그쪽이 파이가 사실 크진 않은데 그냥 한번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네,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주제인 것 같네요. 이소벨리님.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저도 부동산 블로그 운영하고 있어서 코둥구님하고 조금 겹치긴 하는데, 저는 청약
청약을 당첨됐었어요. 작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그 당첨됐을 때 어떻게 당첨됐는지 뭐 준비 방법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청약으로 한번 써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블로그도 운영하고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그 주제가 결정되어 있어서 큰 고민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근데 1대1 코칭 제가 하면서 그 여기서 좀 물어보기 힘들었던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좀 이야기 좀 나눠보고 그다음 주제를 어떻게 목차를 어떻게 뽑아야 빨리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정을 일정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대나 이런 것 좀 조율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랑 제 일정이랑 맞춰서 시간을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첫 만남이었는데요. 제가 다른 분들 아시겠지만 말이 좀 빠르고 좀 많아가지고 단기간에 막 뭔가를 많이 전달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이 좀 빨랐을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2년이 좋은 2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저 같이 사다리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출발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자책을 만들고 하는 게 출발점이 될 텐데, 이거를 가지고, 저도 이제 지난번에 전자책을 출간하면서 이 출간 내용을 바탕으로 그냥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20명, 30명 분을 모아가지고 또 강의를 하고, 전자책도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블로그 코칭과 연계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자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 블로그와 관련돼서도 제가 아마 뭐, 본적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1일차 OT를 이걸로 마치고요. 필요한 자료들은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제가 잠깐 이 시간 이후에 또 약속이 잠깐 있어가지고, 오늘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늦으면 내일 오전까지 해가지고, 그 자료랑 이런 것들 좀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오늘 OT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Q&A 혹시 안 수고하셨습니다. 받았는데, Q&A 그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시간이 좀 오버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야기 하실 거 있으세요? 성군님? 저 아니시죠? 그냥 채팅, 그 톡방에다가 남길게요. 네, 궁금했던 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